지금부터 DNN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NN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심층신경망인데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두 개 이상의 은닉층을 가진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입력층에 데이터들을 넣어 놓으면 이제 은닉계층에서 연산을 해서 값이 출력되는 그러한 형태의 모델이고요. 그래서 DN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의 복잡한 특징을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 크게 순전파와 역전파라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가중치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선 순전파부터 설명을 하자면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줬을 때 이 데이터들의 가중치가 곱해져서 이 곱한 값들이 모두 더해지고요. 이 더한 값을 렐로나 아니면 뭐 시그모이드와 같은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최종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일반적인 은닉계층에서의 연산은 모두 거의 대부분 렐로 함수를 사용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과에 따라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가 다른데 어, 이진 분류를 할 때는 이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등과 같이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활성화 함수를 알맞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순전파를 진행해서 나온 결과값이 어,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한 결과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전파라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출력값과 데이터 값을 비교를 해서 그 차이를 구하고 그러니까 로스를 구하고 그 로스를 점차 줄여가는 방식으로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번 했을 때 나온 출력값과 비교를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가중치를 변경해서 다시 해보고 그 다시 한 출력값을 또 다시 비교를 해서 이 점점 가중치를 보정을 해나가면서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과정이 DNN의 학습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순전파, 역전파를 반복을 하게 된다면 데이터들의 특징을 이제 스스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와 동일하게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 어, 여기서도 동일하게 데이터를 생성할 때는 넘파이를 사용하게 되고요. 근데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어, 사이킷런을 사용했다면 여기서는 딥러닝을 위한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로지스틱 회계와 마찬가지로 1부터 8까지의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그에 따른 이제 합격과 불합격의 여부를 표현하는 Y 그러니까 트레인 T 타겟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DNN 모델을 이제 로지스틱 회계에서 했던 것과 같이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들고 오게 되고요. 이 들고 온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계층을 만들어 줄 텐데 여기서는 128, 64, 16, 8, 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어 이제 보면 아까 전에 입력계층과 은닉계층, 출력계층이 있다 했죠. 이 입력계층에서 이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일단 첫 번째 그 층으로 128개 그 층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64개, 그 다음에 16개 그 층, 그 다음에 8개의 층, 그 다음에 1개 그러니까 최종적인 출력값은 0과 1 사이에 하나의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개의 노드를 그러니까 한 개 그 출력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여기서 액티베이션이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활성화 함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은닉계층에서의 계산을 할 때는 렐로 활성화 함수가 사용이 되고 마지막 최종 출력에서는 이제 0과 1 사이로 이주인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컴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역전파를 진행할 때의 이제 설정을 해준 건데, 옵티마이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아담을 사용해주고요. 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 아까 전에 역전파에서 이 값들을 비교를 해서 차이를 구한다 했잖아요. 그 차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할 거냐가 이 로스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비교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거냐. 근데 여기서의 경우에는 정확도를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역전파의 가정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계층을 만들어냈으니까 이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dnn.fit을 사용해서 학습을 시켜주게 되고요. epoch란 이 손전파, 역전파를 100번을 반복해서 학습을 진행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와 마찬가지로 3.5를 넣어서 예측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epoch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총 100번이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 그래서 최종적인 이렇게 그 층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예측한 값은 0.1로 이제 불합격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정확히 보시면 좀 더 크게 보자면 처음에는 정확도가 0.5로 로스가 0.7의 값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점차 가면서 이 정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로스 값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확도가 마지막에 1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좋은 그 모델이 아닌 게, 좋은 인공지능이 아닌 이유가, 이게 흔히 가적합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지금 입력 데이터에 너무 과도하게 이 가중치들이 어, 학습이 되어서, 만약에 여기 입력 데이터와 크게 벗어나는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에포크 값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드롭아웃이라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해서 과적합을 방지하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습을 진행해봤고,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면, DN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들어온 다음에 그 데이터에 가중치를 곱해서 이거를 다 모두 더하고 액티베이션 함수, 그러니까 활성화 함수에 넣어서 최종적인 결과값을 구합니다. 근데 그 결과값을 이제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로스, 그러니까 차이를 구하게 되고, 그 차이를 바탕으로 점차 가중치를 보정을 해내가면서 실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가중치를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그래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dnn.add를 사용해서 이 은닉 계층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개의 출력 계층을 이제 만들어준 다음에 시그모이드라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서 이진 분류를 진행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었고, 총 100번을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서 이제 점차 정확도를 높여가면서, 톤시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여가면서 이제 모델이 제대로 학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3.5를 대입해서 예측한 결과 0과 근접하게 제대로 분류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